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캠입니다. 저도 신기합니다. 헐리우드는 지구상의 영화 연예판엔 왜 이리도 이런저런 이슈와 신기한 소식들이 끊이지 않는 것인가? 아무리 고민해도 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 그냥 매주 주간 김육회를 만들기로 마음먹었죠.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한 주간의 영화 연예 학습지 주간 김육회는 게티뮤직 코리아와 함께합니다. 바로 들어갑니다. 고고! 요즘 인사이드 아웃 2 많이들 보고 계시죠? 여기에 출연한 폴 월터하우저가 인터뷰 중에 빈 디젤을 씹어서 시끄러웠습니다. 한번 보시죠. It's cool to get to be a part of the a character that kind of has an arc and helps in the end. Yeah. Hey, you're like Vin Diesel now. Please don't say that. I like to think I'm on time and approachable. I don't know what I'm allowed to talk Sorry, about. I love people, but when I hear stories about Hollywood actors who get paid really well and mistreat people, I out them constantly, Yeah, and it's it's a awful. blast. 이 인터뷰가 SNS로 확산되고 주목을 받자 폴이 장문의 사과문을 올렸네요. 간추리자면 몇 주 전 저는 빈 디젤에 대해 엉터리로 말했습니다. 농담이긴 했지만 그를 비난하는 형태로 번져나갔죠. 전 그때 너무 피곤해서 불필요한 말을 경솔하게 입 밖으로 내버렸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저는 빈 디젤과 만난 적도 없고 아는 사이도 아닙니다. 반성합니다. 그리고 빈 디젤을 태그하고 많은 사람들을 즐겁고 행복하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저도 같은 일을 해나가겠습니다. 라고 재차 사죄를 했군요. 빈 디젤이라면 쿨하게 넘어갈 것 같은데요. 그쵸? 제임스 카메론 감독과 타이타닉 그리고 아바타의 세계관을 만들어낸 프로듀서 존 랜도가 16개월간의 간암 투병 끝에 6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소식에 제임스 카메론 감독뿐만 아니라 타이타닉의 주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 케이트 윈슬렛, 아바타의 주연인 샘 워싱턴 등이 추모글을 올렸는데요. 레오는 존이 매우 친절한 사람이고 현명하고 공감력 있는 영혼을 가졌으며 모든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싶어 했다. 케이트는 존은 항상 미소와 감사로 넘치는 사람이었다 라고 회상했고 샘은 존에게 I see you라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I see you. 특히 제임스 카메론 감독은 지난 31년간 나에게 있어 최고의 협력자이자 가장 친한 친구를 잃었다며 슬퍼했습니다. 아바타2 내한 때만 해도 건강한 모습이었던 존 랜도,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비록 존 랜도는 없지만 제임스 카메론의 아바타 3편이 잘 나오길 기원하면서요. 존이 키아누 리브스와 연인 알렉산드라 그랜트가 독일에서 개최된 모토GP 경기장에 나타났습니다. 부스에서 체커 플래그를 흔들며 즐거워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두 사람은 다른 헐리우드 스타들과는 달리 야밤의 파티장에서 발견되는 일은 일절없이 예술가들과의 중요 모임 또는 절친들을 위해서만 시간을 할애하며 심지어 그마저도 대부분 두 사람의 집에서 해결한다고 합니다. 특히 알렉산드라가 키아누에게 요리해주는 걸 좋아하고 두 사람만의 독서 클럽을 열어 서로가 좋아하는 책을 읽는다죠. 키아누는 커스텀 모터사이클 회사인 아치의 설립자이자 오너로 팬들이라면 그의 바이크 사랑을 익히 아실 텐데요. 2015년엔 일본 스즈카에서 열린 8시간 내구 레이스에 참석하기도 했고 캘리포니아에서 바이크를 타는 이런 모습들이 목격되곤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얼마 전 F1 영국 그랑프리에 브래드 피트가 연인 이네스 드 라몬과 손을 잡고 등장했죠. 브래드가 안젤리나 졸리와 헤어진 후 여친을 데리고 공식 이벤트에 나타난 건 처음이라서요. 꽤나 진지하게 사귀고 있는 느낌인데요. 둘은 올해 2월부터 동거 중이며 이네스는 브래드의 아이를 갖는 걸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데 브래드는 가뜩이나 안젤리나 졸리와의 이혼 소송과 양육권 분쟁으로 피폐해진 나머지 선뜻 아이를 갖는 것을 망설이고 있다네요. 현 시점에서 브래드가 가장 바라는 건 이득과 손실을 떠나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그렇게만 된다면 새롭게 가정을 꾸려나가고 싶다고 합니다. 이번 소식은 좀 놀랄 준비를 하셔야겠는데요. 한동안 재정적 위기설이 들려왔던 저스틴 비버가 행사를 뛰고 행사비로 엄청난 금액을 받아서 화제입니다. 바로 아시아 최대 부호인 무케시 안바니의 아들 아난트 안바니와 약혼자 라디카 머천트의 결혼 전 축하 행사가 인도 뭄바이에서 열렸고 저스틴 비버가 특별 게스트로 초청되었다죠. 이 행사로 저스틴이 번 금액은 인도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약 $10,000, 한화로 약 138억쯤 되는 돈입니다. 저도 가끔 헐리우드 셀럽들이 인도나 러시아 부자들 가족 행사에 참여해서 큰 돈을 받았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통상적으로는 $250만 에서 $600만 그런데 이번엔 이걸 완전히 웃도는 금액 되겠습니다. 아난트는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즈의 회장 겸 사장으로 포브스지에 따르면 2024년 세계 부자 최신 랭킹에서 순자산 $1,160억 세계 9위를 찍고 아시아에선 넘버1 부자인 무케시 안바니의 막내 아들인데요. 약혼자 라디카도 세계적인 제약회사 앙코르 헬스케어를 창립한 초초부자 빌렌 머천트의 딸입니다. 이 커플은 7월 5일 인도에서 전통으로 내려오는 결혼 전 행사인
산기트 나이트라는 의식을 치르면서 여기서 가족과 친구들을 위해 작은 콘서트를 개최했고 이 무대에서 저스틴은 이들만을 위해 퍼포먼스를 선보였습니다. 보시면 이번 행사가 열릴 리타무케시 안마니 문화센터로 들어가는 저스틴의 모습이고요. 호화로운 롤스로이스 리무진에 탑승. 대기실에선 결혼을 앞둔 주인공 커플들과 사진을 찍거나 담소를 나눴고 동무대를 펼치는 등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 같네요. 자신의 곡 Love Yourself를 부를 땐 관객들에게 마이크를 향하기도 하고 DJ 칼리드와 콜라보했던 곡 I'm the One, 2015년에 히트친 싱글 Where Are You Now를 부를 땐 관객 한 명과 엄청 신나게 놀았는데 이 관객이 말이죠. 인도 비즈니스계 거물의 아들이자 인플루언서인 오르한 아와트라마니에 되겠습니다. 관객들도 전부 다 인도 찐부자들. 참 저스틴의 공연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을까요? 2023년 3월 월드 투어를 중단하고 나선 2024년 NHL 올스타 게임에 이어 이번이 딱 두 번째니까 아주 귀한 라이브 되겠습니다. 저스틴은 이번 무대에서 총 14곡을 선보였으며 라이브가 끝나자마자 상쾌하게 공항으로 달려가 아내 헤일리와 미국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아난트와 라디카 커플은 올해 3월에도 혼전 축하 파티를 개최한 바 있는데요. 이때 빌 게이츠, 마크 주커버그를 비롯 세계의 대부호들이 참석했고 리한나가 공연을 했는데 공연 때 받은 돈이 600만 달러였습니다. 그리고 또 5월에도 지중해 크루즈 선상 파티를 했을 땐 케이티 페리와 핏불이 공연을 했다죠. 결혼식은 7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치러지며 식장은 무려 16,0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지오월드 컨벤션 센터로 축가는 드레이크, 아델, 라나 델레이가 부른다고 합니다. 정말 부자 중에서도 진짜는 인도 부자라는 말 맞는 것 같죠? 바비 마고 로비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영화 프로듀서 겸 배우인 톰 아칼리와 가진 첫 아이라죠. 영국 매체 데일리 메일이 입수한 이 사진을 보시면 마고의 배가 이렇게 되어 있고 바로 미국 피플지가 마고의 주변인들을 취재해 마고의 임신 사실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마고와 톰은 10년 전쯤 영화 스윗 프랑스에즈를 찍으면서 만났고 3년 뒤 호주 골드코스트에서 극비리의 결혼식을 한 바 있습니다. 톰과 사귀던 초반 인터뷰를 통해 난 궁극의 싱글녀로 친구인 그를 사랑하고 있었지만 그가 날 좋아한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다 라고 밝혔던 마고는 만나면 만날수록 톰이 운명의 상대라는 걸 느꼈고 아무리 바빠도 서로를 3주 이상 떠나지 않는다는 룰을 정하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는데요. 두 사람은 2014년부터 제작사를 설립해 아직까지도 함께 운영 중이며 아이토냐, 버즈 오브 프레이, 바비 등도 부부가 제작한 영화들입니다. 임신한 지금 24시간 찰싹 붙어있다는 두 사람. 이제 좀 있으면 세 사람이 되겠네요. 축하요. 오랜만에 집 구경 좀 해볼까요? 요즘은 활동이 뜸하지만 한때 정말 잘 나갔던 캐서린 제타 존스 그리고 앤트맨 시리즈에 출연한 바 있는 마이클 더글라스 부부. 이젠 다들 성인이 된 아들 딜런과 딸 캐리스가 독립하면서 뉴욕주에 있는 1200만 달러짜리 주택과 부지를 매물로 내놨다죠. 입주는 2019년에 했고 그때 가격은 450만 달러였으니 시세 차익만 750만 달러가 되는 거. 물론 그냥 가격만 올린 건 아닙니다. 부부는 이 저택만의 1920년대 바이브를 그대로 보존하면서 현대적인 터치를 가미해 집 전체를 대대적으로 뜯어고쳤는데요. 온수풀장, 레크레이션 룸, 홈짐 같은 편의시설을 비롯 8개의 침실, 12개의 욕실이 구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장작이 바작바작 타는 벽난로와 큰 도서관까지 있는 이 집에선 허드슨 강이 한눈에 펼쳐진다는데요. 무엇보다 이웃집에 라이언 레이놀즈와 블레이크 라이블리 부부가 살고 있어서 가끔 마주칠 수도 있다네요. 테일러 스위프트의 남친 트래비스 켈시, 요즘 인생을 만끽하는 중이라죠. 얼마 전 트래비스는 네바다주 타호에서 열린 아메리칸 센츄리 챔피언십 자선 골프 토너먼트에 참가했고 밤에 열린 노래 자랑에도 나갔다죠. 그때의 노래를 들어볼까요? 네. 이날 트래비스는 노래 대회에서 우승 트로피를 거머쥐었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디서든 노래하는 걸 좋아한다는 트래비스는 슈퍼볼 퍼레이드 때도 이렇게 노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이 워싱턴 DC에서 열린 나토 주간 행사 때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을 소개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President Putin. President Putin. You're gonna beat President Putin. President Zelensky. 이런 바이든을 오랫동안 지지해온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조지 클루니인데요. 조지는 얼마 전 뉴욕타임즈를 통해 바이든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며 비판적인 칼럼을 썼고
여기서 다른 후보를 위해 선거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민주당에 있어서 조지 클루니는 아주 중요한 인사로 실제로도 조지의 지지 철회는 민주당의 미 상원 의원들에게도 아주 엄청난 일로 여겨지고 있다는데요. 조지 클루니에 이어 민주당을 지지해온 셀럽들이 하나 둘씩 지지를 철회하면서 기부금 유입도 상당히 줄어들어 폐색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주간 김익회를 꾸준히 봐오셨다면 아실만한 사건이죠. 배우 알렉 볼드윈, 워낙에 유명한 배우 집안 출신의 붉은 시화를 비롯한 각종 히트작에 SNL 진행자의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에서의 활약까지 30년 이상 헐리우드에서 맹위를 떨친 네임드 중에 네임드였지만 2021년 자신이 주연으로 등장하는 영화 러스트의 촬영장에서 촬영 감독 하리나 허친스가 알렉이 들고 있던 소품 총에 맞아 숨졌고 감독 조엘 소우자가 부상을 입은 사건이 있었는데요. 얼마 전 뉴멕시코주 산타페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알렉 볼드윈에 대한 과실치사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소식입니다. 흥미로운 건 알렉에 대한 공소가 기각된 게 이걸로 두 번째이며 판사는 오심에 의한 심리 무효가 아닌 아예 확정력 있는 기각을 해버린 거죠. 이렇게 되면 검찰은 알렉을 더 이상 기소할 수 없게 됩니다. 재판 결과에 아내 힐라리아와 끌어안고 엉엉 울고 있는데 알렉의 8자녀 중 7명이 힐라리아가 낳은 자식들입니다. 알렉은 따로 성명을 발표하거나 하지 않고 산타페 법원 건물에서 나오자마자 차를 타고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메리 말로우 소머 판사가 알렉이 당한 소송 자체를 기각하고 향후 기소도 못하게 만든 건 증거 결함이 주된 이유였는데요. 알렉 볼드윈의 변호사는 경찰과 검찰이 총격과 관련이 있는 여러 발의 총탄을 숨겼다. 당국의 수사 자체에 의문이 든다. 사건 현장 증거 취급 방법에 명백한 실수가 있었다. 심지어 하리나 허친스를 죽게 했을 수도 있는 총탄이 아예 다른 사건 증거로 제출되더라 라고 주장했죠. 검찰 측은 변호인 당신이 지적하고 있는 그 총탄은 사건과 무관하고 영화 촬영장에서 발견된 총탄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라면서 맞섰습니다. 그렇지만 판사는 그래도 총알에 대한 정보를 알렉 볼드윈의 변호인단과 공유했어야 했다. 고의로 정보를 숨겼다는 건 의도적인 것이고 법원에선 이렇게 생긴 오류를 바로잡을 수도 없다. 뒤늦게 증거가 발견된 것은 법적 절차의 근본적인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며 법정에서 증거의 효과적인 사용을 방해하는 일이다. 이런 행위는 악의적이다. 라며 사실상 검경이 증거를 은폐하고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 사건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그럼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좀 간추리자면요. 영화 촬영장에서 총이 발사되어 사람이 죽었다는 건 실탄이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그 탄약을 공급한 게 영화 무기 담당자인 한나 구티에레즈 리드의 아빠이자 영화 무기 소품 제작자인 텔리드의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알렉 측 변호인단은 알렉은 방아쇠를 당기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애초에 실탄이 들어온 게 말이 되냐라는 입장이었고 그래서 이 실탄 반입 경로에 주목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 3월에 사건과 관련 있어 보이는 총알들이 수사당국에 제출이 되었음에도 이걸 이 사건의 증거 자료로 보관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럼 이걸 어디다 썼냐? 검찰은 알렉 볼드윈과 한나 구티에레즈 리드를 둘 다 과실치사죄로 기소를 때렸는데요. 한나의 아버지와 그 친구가 한나를 어떻게든 사건에서 빼내려고 수를 쓰는 게 보이니까 검찰이 이쪽 증거로 돌린 겁니다. 그래서 이 증거를 비롯해 복합적인 이유로 한나는 과실치사로 결국 18개월형을 선고받았고 지금은 항소 중인데요. 알렉 볼드윈의 변호인단은 지난 4월에 탄도 증거를 조사할 때 왜 우리한테는 총알을 안 주냐? 아니 그 총알 우리랑도 연관이 있는데 왜 우리 케이스에 안 넣었냐? 라면서 따진 거죠. 검찰은 이 총알이 너네 사건과 연관이 없고 숨긴 것도 아니다 라고 반박했으나 알렉 볼드윈 측은 아니 그렇게 총알이 촬영장에 반입돼서 사람이 죽은 거 아니냐? 알렉이 방아쇠를 당겼냐 안 당겼냐 그게 중요하냐? 애초에 실탄이 들어갔으니까 문제지. 너네 증거인멸이다. 이 법정 무효야. 이렇게 나온 겁니다. 판사는 알렉 볼드윈의 손을 들어준 거고요. 담당 검사인 카리 모리시는 판사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그 문제적 증거가 영화 촬영장과 연관이 있다고 볼 이유는 전혀 없다. 변호사들이 증거의 중요성을 잘못 해석한 것이고 우린 현장에서 사망한 하리나와 그녀의 가족들에게 정의로운 결과를 주기 위해 인간적으로 가능한 모든 일을 했으며 우리가 한 일에 여전히 자부심을 느낀다 라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얼마 전 비벌리 hills 신작으로 복귀한 명배우죠. 에디 머피가 결혼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카리브해에서 여자친구 페이지 부처와 가족 친지들만 참석한 스몰 웨딩을 치렀다네요. 여친 페이지는 올해 44세의 호주 모델이고 에디는 올해 63세를 맞았는데 얼마 전 에디가 뉴욕타임즈 팟캐스트 인터뷰 때 페이지를 와이프라고 불러버리는 바람에 결혼이 알려지게 되었다네요. 이 두 사람 꽤 오래 사귀었죠. 2012년부터니까 14년을 함께 해왔고 2018년에 약혼을 한 바 있습니다. 딸과 아들을 슬아이 두기도 했는데요. 이미 에디 머피는 4명의 여성과 8명의 자녀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얼마 전 비벌리 hills XLF의 프리미어 때도 딸 3명이 동석했었는데요.
44세 아내의 포스가 이때도 꽤 주목을 받았네요. 의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벤 애플렉을 둘러싸고 서로를 탐탁치 않아 했던 두 명의 제니퍼가 미묘한 동맹 관계였다는 소식입니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제니퍼 가너가 벤 애플렉과 결혼을 앞둔 제니퍼 로페즈에게 놀라운 조언을 전해줬고 로페즈도 가너에게 많이 의지했었다는데요. 이건 기존에 알고 있던 사실과 많이 차이가 나긴 합니다. 이혼 소문이 퍼지기 시작할 때쯤 가너는 벤에게 결혼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고 충고했고 그런 가너의 지지가 로페즈에게도 도움이 되었다며 사실상 원팀으로서 벤 애플렉의 복귀를 종용하는 입장이었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제니퍼가 한 장소에 같이 있는 모습이 목격되지 않고 심지어 벤과 로페즈는 최근에 함께 있었던 적이 아예 없으며 벤 애플렉은 LA에서 아예 반지를 빼고 다니고 있고 제니퍼는 얼마 전 인스타에 이젠 그 없이도 더 나은 삶을 살아가 그녀가 잘 지내기 위해 타인은 필요치 않아 그녀는 실패하지 않아 라는 가사가 담긴 2021년에 자신의 곡 캄비아 엘파소의 일부를 올려드렸죠. 공교롭게도 이 노래는 로페즈가 알렉스 로드리게스와 헤어진 지 몇 달 후에 타이밍 딱 좋게 나온 바 있습니다. 게다가 벤과 로페즈가 살던 비벌리힐스 저택이 결국 6,800만 달러의 매물로 나왔네요. 본인들은 1년 전에 6천만 달러에 사놓고 같이 잘 살지도 않더니 800만이나 피를 붙인 것 같지만 역시 헐리우드 친구들은 그냥 살질 않습니다. 4개월의 공사기간 동안 최고 수준의 리모델링을 거쳤죠. 하지만 벤 애플렉은 막대한 돈을 썼음에도 그 집을 마음에 들어한 적이 없었고 지금은 임대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런저런 연유로 두 사람의 화해 가능성은 희박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브리트니 스피어스도 범죄자 남친 폴 솔리즈와 헤어졌습니다. 솔리즈가 너무 브리트니의 이름값을 온 사방에 휘두르고 다녀서라는데요. 브리트니는 아예 자기 집 출입 명단에서 폴의 이름을 빼달라고 요청했다죠. 브리트니의 측근들도 이상한 녀석이 사라졌다며 쾌재를 부르고 있답니다. 이들의 로맨스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나온 건 5월에 LA에 소재한 샤또마몽 호텔에서 격렬한 싸움을 벌이다 브리트니가 발목 부상을 입으면서부터인데요. Okay guys, so you know, I really twisted my ankle last night like an idiot. Tries to do a leap in the living room at the chateau, and I fell. Embarrassed myself. 그 일뿐만 아니라 지난 4월 브리트니가 차 안에서 오열하고 있을 때 파파라치들이 다가오자 되려 파파라치에게 보여주려고 폴이 차창을 찡 하고 열어준 것도 결별의 이유 중 하나라고 합니다. 인스타로 이제부터 나는 싱글이고 살아있는 한 남자와 사귀지 않겠다고 장담한 브리트니. 과연 이 결심은 언제까지 유지될까요? 프렌즈의 챈들러 역, 고 매튜 페리의 죽음을 둘러싼 미스테리가 서서히 밝혀지고 있습니다. DA는 그를 죽게 한 케타민을 그가 어떻게 구했는지에 초점을 두고 계속 수사를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지금까지 상당히 수사가 진척되어 용의자 몇 명을 특정해뒀고 이들을 매튜 페리가 사망에 이르게 한 마약 유통 혐의로 기소해 최소 20년짜리 징역을 살게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DA는 마약 딜러들만 추적한 게 아니라 의학적 범위를 넘어선 처방을 한 의사도 따로 조사할 예정이라는데요. 이 사건을 파헤치면서 물망에 오른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브룩 밀러, 배우 찰리 씬의 전처인데요. 이번에 수색영장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연결되었나 싶으실 텐데요. 매튜 페리의 전 여친인 케이티 에드워즈가 US 선지를 통해 밝힌 바에 따르면 매튜는 2006년 유명인들이 모인 한 모임에서 찰리 씬의 전처 브룩을 만났고 케이티와 브룩이 동시에 매튜 페리와 사귀었었다고 합니다. 특히 브룩은 매튜와 밖으로 나간 적이 거의 없고 항상 매튜의 집에서만 만났으며 이후 연락을 끊었다는데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한마디를 남기는데 매튜가 죽기 전 몇 년 전부터 다시 브룩과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국에서 브룩이 매튜의 죽음과 연루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브룩을 불러 조사를 하고 휴대폰과 노트북을 압수한 게 아닐까 라는 합리적 의심을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케이티는 더 미러지와도 인터뷰를 했는데요. 매튜가 하루에 바이코딘을 4-50알씩 먹을 때 그걸 간호사가 갖다 주더라. 매튜는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 뭔가를 하게 만드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다. 돈이 많았으니까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프렌즈 멤버들은 30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준비 중이라는데요. 사실 이걸 해야 하나 싶지만 매튜가 생전에 이걸 너무 하고 싶어 했었기에 팬과 매튜를 위해서라도 뭔가 화려하지 않은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겠고 아직 매튜의 상실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 아마 고인을 추모하는 게시물을 SNS로 공유하는데 그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지난 한 주간 일본 레전드 성우의 불륜을 디테일하게 다룬 특집 김혁회, 고 이성균 배우의 재난영화 탈출 프로젝트 사일런스, 리들리 스콧 감독의 글래디에이터 2 예고편 나눠 분석 영상이 공개되었고요. 김혁회의 팟캐스트 필름보이즈도 오랜만에 에피소드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영화 탈출 영상과 필름보이즈, 그리고 전주에 공개된 영화 퍼펙트 데이즈 영상에선 모두 예매권 이벤트를 진행 중이니까요. 많은 응모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 또 다음 주에 새로운 볼거리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김혁회,
K졌습니다. I think I like it. Feels like there's something